네. 네. 벤자민 그레엄이 그러면 요런 어떻게 뭐지 오너 애들이 회사 돈 빼돌리는 거를 갖다 딱 어떻게 해요? 그걸 포착을 해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갖다가 다 수집을 해요. 그 스파이들 다 시켜가지고 산업 스파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는? 그 벤자민 그레엄이 저기 그 뭐 그런 걸 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저평가돼. 벤자민 그레엄은 싼 회사를 샀어. 싼 회사를 샀는데 이게 주가가 안 올라.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왜 그러냐면 싼 주가 주식이 싸가지고 샀는데 안 올라. 그런데 그러면 저기 이게 장사가 잘 되고 이익을 많이 내는데 이익도 안 내, 잘 안 내. 못 내. 그냥 알고 보니까 다 이렇게 빼돌리고 있는 거야. 그 회장놈의 새끼가 그냥. 쉽게 말하면 어때요? 회장놈의 새끼가 다 빼돌고 있었던 거지. 벤자민 그레엄 딱 보니까.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엄이 그걸 보고 어떻게 빡쳐 안 빡쳐? 빡쳐. 빡치잖아. 내가 이 회사에 저기 주식을 겁나게 갖고 있는데 이 새끼가 다 빼돌리네? 이 회장놈의 새끼가? 그래가지고 벤자민 그레엄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저기 마피아 영화에도 한 번 나와요. 어떻게 해요? 납치를 해요. 누구요? 회장을 갖다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요, 실제로. 회장은 뭐 저 경호원 없나요? 아니 경호원 딸려봤자 한두 명, 비서 한 명, 뭐 한두 명 경호원이 있어. 제가 100명, 이제 마피아 100명 딱 가면 마피아 애들이 100명 가가지고 딱 이렇게 에워 싸버리면 그거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그거는. 그리고 우리 한번 좀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저기 회장, 우리 사장 벤자민 그레엄이 그래서 저기 한번 얘기 좀 합시다고. 당신의 회사 최대 주주라고. 근데 어디 한번 좀 얘기 좀 하자고 합시다 하면서 딱 어떻게 하면 데려가.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 딱 옆에다 이제 변호사랑, 그래서 마피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변호사들이랑 이제 딱 어떻게 싹 깔아놓고 이제 변호사까지 다 이제 하고, 다 이제 다 준비를 해놓은 거야. 변호사도 딱 대동해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횡령이고 불법이고, 이거는 형사건이야. 깜빵 갈 일이야. 이거 뉴스에 대서특필 할 일이야. 딱 그것까지 딱 하고 어떻게 돼요. 심하게는 나중에 어떻게 기자까지도 같이 거기서 불러놓고 한다. 그러면 마피아 애들이 딱 해가지고 우리 벤자민 회장님께서 좀 한번 보자던디. 그러니까 처음에 겁을 내. 아니 내가 왜 그냥 우리 회사로 오면 되지. 왜 그 양반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한디야? 응? 그러니까 그래야 회장놈의 새끼가. 회장놈의 새끼야. 나 저기 경찰에다 신고할게요. 이딴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돼? 신고해봐. 그래서 매가지 따발랑겨 막 그래. 그러면 이렇게 쫄잖아.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회장을 갖다 강제 압송을 해버려. 그러면 경호원들은 생각을 해봐. 경호원 저기 많아봤자 두세 명인데 두세 명이 한 100명 정도가 가봐. 마피아 주식인데 딱 총까지 딱 있어. 기관총까지. 자, 그 앞에서 뭐 이제 경호원들이 다 깨갱맞지 당연히. 안 돼.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돼요? 강제 압송을 해. 그럼 어디로 가냐? 보통 이런 깽단 영화 보면 똑같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게 허름한 망한 공장이나 창고 같은 데 있어. 폐건물 같은데. 폐건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딱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딱 저기 못 도망, 처음에는 이렇게 정중하게 못 도망가게 딱 이게 하고 묶어놓지는 않아. 못 도망가게. 그리고 딱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벤자민 그레엄하고 이제 저기 변호사단하고 막 여러 딱 사람이 법적으로 이제 대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저기 뭐 회장놈의 새끼가 이제 끌려왔자. 이거 아니 벤자민 그레엄 회장님 이딴 식으로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나 저기 검찰에다 나 신고할 거요. 응? 알아서 하시라고. 나 법대로 할 거라고. 나 이거 가면 나 가만히 안 넘어갈 거라고. 그래야 그러면 벤자민 그러면 일단서 그러시라고. 들어오시라고. 신고야. 맞아. 그래. 벤자민 그러니. 벤자민 그러니 보면 이게 진짜로 명동 큰 손과 똑같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 우리나라에서는 명동 큰 손들이 투자도 많이 하지만 채권을 많이 돈을 빌려줘. 그럼 그 채권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 회장놈의 새끼들이. 그러면 보통 명동 큰 손들이 그 대형 그 회사채를 많이 사. 그럼 그 채권 가지고 장난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끌고 와. 똑같아. 벤자민 그러고. 그럼 회장놈의 새끼를 납치해. 왜 좋은 말로만 안 와. 당연히. 그럼 어떻게 기습적으로 이제 건달애들 딱 보내가지고 납치를 해와. 좋은 말로만 얘네들 안 와. 좋은 말로만 절대 안 와. 기습적으로 납치를 해야 돼. 왜냐면 명동 큰 손들한테 얘기 들어가는데 다. 이런 말 할 건데
예전에 우리 저기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정지훈 회장도 명동 콘서트한테 많이 끌려다녔어. 지금 끌려갔어. 채권 가지고 다 장난치고. 쉽게 말하면 회사가 돈을 빌렸는데 그 채권 가지고 장난을 쳐요. 어떻게 해나 이게 벤자민 그림은 주식 가지고 회사 가지고 장난치니까 주식 때문에 주가 가지고 장난치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가 납치 안 하고 우리나라는 보통 주식에다가 다 투자를 안 해. 명동 콘서트들이 뭐에다 투자하냐? 채권 회사채에다 투자를 해. 또. 주식은 투자해봤자 나중에 수익보다 날려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확률을 다 보면 그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면 회사가 나중에 도산해서 없어질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게 명동 콘서트들은 주식을 어져가는 투자를 안 해. 리스크가 높아 주식은. 안정적이면서도 많이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복리로 하게 되면 회사채가 꽤 짭짤해. 회사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한 10% 넘어요. 요즘은 좀 많이 뜨는데 예전에는 회사채가 1년에 좀 이런 데 30%도 나온다. 합법이야. 불법 아니야 30%.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 어떻게 회사채가 30%에 이렇게 시장에 나와요. 그것도 저기 좀 우량한 회사들이. 이제 회사들 갖다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자본이 많이 들어. 이때 어떻게 돼요? 회장들이 배팅을 해요. 저기 명동 콘서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회사채 30%짜리 듣으니까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명동 콘서트를 딱 빌려줘요. 회사채 30%가 위력이 어느냐? 쉽게 말하면 3년 지나면 3년 후에 어떻게 해요? 이자가 원금이야. 3, 4문 9. 그냥 암산 나오잖아. 3, 4문 9. 30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90%잖아. 그럼 복리 합치면 원금 이상이 나와요. 자, 보통 장사하면 내가 투자한 금을 보통 3년 안에 뽑기가 힘들어요. 근데 회사 어떻게 해요? 내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거 3년 안에 내 원금을 회수를 해요. 이자.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회사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보통 10년 정도 봐요. 3년 만기인데 연장을 해. 그럼 다 10년 이상짜리야. 회사채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30%짜리 회사채를 발행을 해. 회사에서 어떻게 이제 저기 공장을 더 증축하든가 아니면 저기 다른 회사를 갖다가 인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회사에 돈이 없잖아.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문어발치고 하죠. 예전에 회사들이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었어 다들. 그래서 IMF 이전에 다. 회사들이 내 자산이 예를 들어 1조밖에 안 돼. 내 순 자산. 근데 부채를 어떻게 해요? 부채 비율 1000%면 어떻게 해요? 그 10배인 10조를 갖다가 부채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야. 그 돈으로 다른 회사들을 갖다 인수를 했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어발식 투자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IMF 때 부채 비율이 다 1000% 이상 기본 다 넘었어요, 회사들이. 요즘은 특수한 산업 분야 아니면 1000% 넘는 회사도 약간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돼요. 그 당시에 명동 콘솔도 돈을 많이 떼었다고 해요. 빌려줬다가. 그 예전에 한창 그 호황기 때는 이제 말 들어보니까 회사채를 갖다가 명동에 넣는 회사채를 갖다가 30% 회사채를 발행해요. 자,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연금리 30%를 주는 거야. 굉장히 파격적이죠. 예전엔 그랬다고요. 요즘에는 10몇 프로 정도 돼요. 회사채 그 비비급 보면 10몇 프로가 넘어. 그런 회사가 있어. 근데 그런 회사 잘못 샀다가 어떻게 나중에 회사 도산하면 원금 다 못 받아. 그래서 회사채 조심해야 돼. 그 회사채는 아무나 손대는 게 아니야, 진짜로. 이건 명동 큰 손대나 진짜 이건 손대는 거지 손 안 돼. 왜냐하면 회장만 이렇게 되니까 장난쳐. 회사채가. 벤자민 그리엄은 주가 가지고 장난을 쳐. 이 회장만 이렇게. 그러니까 마피아 애들 이게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고문까지도 시켜 실질적으로. 왜냐면 벤자민 그리엄이 어때 실질적으로 고문도 시켰다고요. 물고문을 시켜. 최고 이게 직급 넘는 고문이 종류가 많아. 직급 넘는 고문이 물고문이야. 네, 이게 인두로 짖으면 여기 흉터 남잖아. 두드리면 어떻게 여기 다 여기 흉터 남잖아. 그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돼.
흉터가 안 넘고 뒤끝이 안 남는 그 고문이 뭐냐면 물고문이에요. 그냥 물에다 대가리 딱 잡고 탁 넣어버려요. 물고문이 뒤끝이 제일 안 남아. 왜냐면 후유증이나 이런 거 상처 같은 게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전기 고문을 하게 되면 이게 찢어지게 혈관 같은 게 이게 다 찢어져가지고 이게 후유증이 많이 납니다. 고문이 종류가 많아요. 근데 후유증이 제일 안 나는 게 물고문이에요. 물로 딱 여기 딱 해놓고 어떻게 한 3분 동안 물에다 담겨놓고 그때 막 하고 막 살려줘야 돼. 왜냐 벤자민 그러면서 마크를 많이 했다고 해. 다 똑같아. 근데 명동 큰 손들도 재고 이런 애들을 가지고 나중에 채권 가지고 장난을 쳐. 그 회장님을 했겠더니 어떻게 돼? 저기 회사채를 가지고 30%를 가지고 명동 큰 손들 해가지고 제가 저기 회사를 인수하는데 저기 제가 30% 이자 들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회사채를 발행해 30%짜리 갖다. 심하게는 예전에 50%짜리도 있었다고 해요. 자 50% 이자도 있었다고 해요. 저도 이거 명동 큰 손들한테 들은 거예요. 큰 손 귀신들한테 들은 거야. 예전에 어떻게 회사채 예전에 80년대에는 회사채 50%짜리도 있었다고. 미쳤죠. 합법이야 그 당시에. 회사채 50%짜리도 발행을 했어 회사에서. 막 30%짜리도 발행을 하고 20%짜리 이상은 뭐 저기 널리고 널렸고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빌려줬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장난이지. 회장님은 어떻게 다녔냐면 일종의 이제 배째를 해. 배째 이제 보통 이게 빚을 지고 어떻게 배째? 그걸 누가 제일 많이 김우중 회장이 그걸 잘해. 저 돈이 없는데요. 하면서 어떻게 막 살살살 하면서 어떻게 배째해요. 그래서 돈 어떻게 원금 고사하고 이자도 안 갚아. 떼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떠냐? 그럼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떼먹으려고 해. 그런 실제로 뛰기도 해. 명동 큰 놈들이. 그럼 뛰면 그게 어때요? 회사 자산은 안 잡히고 자기 그 오너 자기가 다 뺏으려 먹지. 자, 돈을 안 갚아.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명동 큰 손자들. 자, 회사채를 30%짜리 회사채를 발행하고 돈을 일부러 안 갚아. 근데 회사에 돈이 있는 걸 알아. 그 회사 돈을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 비밀 금고에다 다 짱박아놓은 거 알아. 이제 김우중 회장이 그 짓을 제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명동 큰 손들이 김우중 회장한테 많이 다녔어. 돈을 많이 띄어서 그 양반이. 그 양반한테. 이 양반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나중에 이제 정치 권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떼먹어요. 그 김우중 회장이 그래가지고 그 김우중 회장한테 떼먹은 명동 큰 손들 많아. 그 대놓고 떼먹어요. 원금하고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갖다 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빌려준 명동 큰 손님 입장에서도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 납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족치는 거야. 이제. 그럼 우리 회사에 돈 없어요. 회사에 돈 없으면 어떻게? 네 비밀 금고 있잖아요. 개새끼야 하고 그래야 비밀 금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까지 이미 다 간파돼 있어. 스위스 은행 모시기 금고에 저기 금으로 바꿔가지고 짱박혀 있고 뭐 미술품으로 바꿔서 짱박혀 있는 거 다 알아 이 개새끼 하면서 막 물건을 시켜. 그거 내놔 이 개새끼 하면서 이렇게 명동 큰손이 어떻게 그 회장들 어떻게 물건을 시켜. 진짜 우리나라는 그걸 흔하게 흔한데. 이제 정지영 회장도 많이 그거 끌려가서 다녔고 이병철 회장도 많이 끌려가서 다녔어. 이 양반들도 참 이 양반들도 저기 명동에서 저기 돈 빌리고 배째를 했던 거 아니에요? 배째를 했던 거 아시죠? 배째. 그 배째가 되나? 배째가 돼요. 왜 그냥 그 당시 옛날에 군부정권 시대 때는 특히 군부정권 시대 어때요? 명동 콘손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군부 쪽에서는 이완의 가시와 같은 존재. 어떻게든지 쟤네들 한번 혼내주고 싶어 해. 자, 그걸 갖다 정확히 알아요. 회장들이. 이병철 회장도 알고 정지영 회장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갖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해? 이제 가서 일러. 내가 사실은 명동 푼손한테 얼마 빌렸는데 내가 갚기가 싫은데 여기에서 한 이거 저기 내가 안 갚게끔 이거 나 도와주면 저기 어떻게 저기 권력자들한테 비리부터 도와주면 내가 여기서 10% 줄게. 10% 내가 1조 원 빌렸는데 10%니까 1,000억이지 1,000억. 그 저기 당에다가 혼나볼게. 그러면 저기 정치인들 1,000억 원? 너 1조 원 빌렸는데 저기 이병철 회장 정주행 9,000억은 내가 먹고 10% 1,000억은 내가 당에다 혼납을 할게요. 뭐 어떻게 안 그래도 정치인들은 명동 콘서트 한번 혼내주고 싶어.
딱 걸렸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같이 어떻게 이제 작당을 해. 작당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떼먹어. 그럼 나중에 그걸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치권 쪽에서 이제 이런 저기 뭐냐 국정원이나 이런 비밀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얘들 잡아내. 그래 그 돈에 대한 출처와 이런 걸 캐내면서 어떻게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저기 나중에 국고로 갖다가 회수한다고 막 이걸 갖다가 막 협박을 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명동 콘서트들이 손을 들어.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딜이 들어가요. 이제 원금을 위해서 1조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5,000원, 내가 반절은 줄게요. 그냥 저기 뭐냐, 큰 손님 내가 반절은 줄게. 반절만 주고 나머지 띄어먹고. 근데 나중에 열 받잖아. 예전에 열 받아가지고 띄어먹으면 어때요?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물구문을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저기 권력이 뒤에서 딱 받쳐주면 그 이제 명동 콘서트에 함부로 납치를 못해. 회장들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명동 콘서트에 돈을 많이 끼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틈남 나면 이것들 회장놈의 새끼들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리를 틀어가지고 좀 심하게는 어떻게 하냐면 회장들 자식이나 보통 손주들이야. 어린 유치원 나이는 손주를 갖다가 납치를 해가지고 그 자기 그 띈 돈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더 받으려고 딜을 걸리대. 그거 유괴 아닌가? 유괴예요. 유괴를 해. 그러면 회장이나 저기 그 자식들은 성이니까 납치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 보통 손주들이 회장 손주들이 유치원 다녀. 유치원 다니면 어떻게 돼? 유치원 다닐 때 애들이 분별력이 없잖아. 그때 어떻게 해? 납치를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납치해놓고 감금해놓고 어떻게 돼요? 그 애를 갖다가 그 저기 돈 띄어먹은 거 다시 내놔 이 개새끼 하면서 어떻게 그럼 어떻게 예전에 너 씨발 저기 1조 원 빌려주고 원금 5,000원 네가 띄어먹었지. 자 5,000원 중에서 한 저기 2,000원 내놔 이 개새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저기 뭐냐 그 저기 저기 회장 그 손주 딱 어떻게 해요? 저기 감금 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받아내게 돼. 그 딜을 내. 제가 2,000원은 없고 1,000원으로 안 되겠냐고 1,000원이라도 내놔 이 개새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1,000원 돈 가방하고 이제 저기 유치원생 손주하고 어떻게 하냐 거기서 딱 교환을 해요. 이런 일들이 허다해. 우리나라 그게 옛날 군부 정권 시대 때 많이 일어났어. 옛날 군부 정권 때. 이런 일, 명동 큰 손들 돈 어떻게 빌려줬는데 나중에 일부러 얘네들이 떼먹으려고 높은 이자를 제시해요. 김우중 회장이 그 짓을 많이 해요. 김우중 회장이 연금리 50% 준다고 하고 어떻게 돼요? 그 짓거리 하는 거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까지 다 호로록 다 해버렸던 거야 그 당시. 이게 명동 콘서트들의 그 약점을 딱 알고 그거 다 많이 당했어요. 명동 콘서트들이 그 재벌 청소들한테 재밌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잡아가도 이게 이 서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에다가 나중에 그런 건데 언론에다 터트리면 이게 서로 간에 다 안 좋아 이게. 자 우리나라는 보통 채권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많이 봤어. 그 회장 그냥 회장 갖다 납치를 해놓고 납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뜯어내든지 어떻게 협박을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 우리나라 군부 정권 시대 8, 90년대까지만 해도 흔하게 일어났다고요. 나중에 2000년대 지나가면서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해. 근데 8,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었어. 대부분 채권 가지고 회사채 가지고. 보통 회장들이 회사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 그리고 어떻게 장난을 치냐? 회사 채우고 주식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쳐, 회장들이. 잠깐만, 이거 한번 끊고 할까?